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1일 저녁,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친이란 무장정파 지도부의 잇따른 폭사에 따른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에 유가와 금값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일 WTI는 종가 기준으로 전일비 3.5%가량 올랐고 금 선물 가격 역시 온스당 2,685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65가량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월 이후로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일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기업 측은 일부 해외 법인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지입니다.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간밤 뉴욕 증시 역시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이날 구인 이직 지표죠. 이 졸지 보고서가 개선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5%대의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1일 이란이 무장 세력 지도부 피습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데 이어서 또 이스라엘 역시 재보복을 예고하게 되면서 공포지수죠. 이 빅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5% 이상 크게 뛰어올랐고요. 또 국제유가 역시 WTI 종가 기준으로 3.5%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보복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여기에서 종료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면전의 열쇠가 이스라엘의 품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역시 이 장 초반 방산이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항만노조가 동남부 지역에서 결국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여전히 사료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죠.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 풍력과 태양광 등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방금 간밤에 발생했던 이 소식의 이슈에 더해서 이번 중동전 상황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이 TV 토론회에서 가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10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출발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수출주 약세와 더불어서 중국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에 크게 2% 이상의 낙폭 기록해줬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1.25%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흔들려주고 있고요. 2,5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도합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거세게 팔아냈었죠.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거래일 반도체의 약세와 더불어서 환율 하락에 따른 1%대의 낙폭 기록했던 코스닥. 지금 이 시각 0.92%에 달하는 낙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756선까지 밀려난 코스닥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이 마리화나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화나 관련주 역시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딩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잠시 후 10시에 시작될 미국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이전 대통령 후보 토론처럼 방청객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요. 이 한 후보의 발언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켜두기로 해서 난타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이 특히 주목을 받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이 못 넘어갔죠. 그러면은 IT주도 이런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미국의 얘기와 그다음에 중동 정세 불안정 그리고 삼성전자 해외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을 대규모 감소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다우존스는 거의 떨어진 게 없고요. 나스닥은 1.5% 빠졌는데 덜 빠졌습니다. 한 2%, 3%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악재도 그렇게 크게 안 빠져요. 그리고 전쟁 이슈면은 2%, 3%는 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원래 장이 안 좋으면 한 6% 빠졌었을 겁니다. 나스닥 6% 빠지고 다우존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괘씸죄 때문에 한 8%, 10% 빠지고 이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데 별로 안 빠진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은 체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조정이 아닌 거냐? 아니요, 조정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5일선 이탈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정은 시작이 됐으나 조정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약한 조정이에요. 이 약한 조정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하락세로 떨어지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살살살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저렇게 여기 돌파를 못했잖아요. 결국은 뭐 지금 당장 못한 것뿐이지 나중에는 할 건데 당장 못하고 다시 살살살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시장 빠지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져요. 1.3%. 왜냐하면 금요일 날 우리 더 빠졌어요. 우리 금요일 날 2% 넘게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2.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3% 빠졌으니까 금요일보다 덜 빠지죠. 이미 우리나라는 먼저 선반영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면은 뭐 한두 번 빠지면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은 그러니까 쾅쾅 떨어지는 느낌보다 졸졸 해갖고 뭐 길게 빠져봐야 일주일이고 뭐 짧게 빠지면 2, 3일 만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졸졸 빠져서 나스닥이 한 17,000까지 밀려도 될 만한 흐름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빠지는데 한 4%? 5%? 5% 빠지면 그 정도 빠지나요? 그렇죠. 한 5% 빠지면 17,000 정도 찍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한 5% 정도 내려올 거 생각을 하고 어차피 미국은 내려오면 또 가거든요, 위로. 근데 우리나라는 쟤네들이 졸졸 그러니까 한 방에 5% 빠지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도 타격을 받겠지만 한 방에 5%가 아니고 졸졸 그러니까 0.5 이렇게 열을 빠지거나 2주제 2주 10번 빠지거나 아니면 뭐 1%씩 5번 빠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하라니까 박스권이니까요. 그러니까 박스권 이게 상승 트렌드, 상승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빠질 때에서는 한 그 정도 보는 거고 적당히 빠지다 말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21선하고 분홍색 선하고 이게 빨간색이 21하고 61선인데 여기 또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우리나라 이제 휴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하고 내일 대충 대강 여기까지 이제 지지한 다음에 또 다시 지금은 뭐 중동 증세가 뭐 어렵다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이폰이 안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술주를 흔들렸었는데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정도 빠졌으면 좀 억울하죠. 이 정도 빠졌으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잘 안 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빠질 폭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흐름 되면은 하반 경직의 흐름이 일단 내일은 우리나라 또 휴장이고요.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초가 되면 여기를 또 지지를 하고 종목들이 반등. 근데 반등을 줄 때 제일 재미없는 데가 어디냐면 IT입니다. 나스닥이 넘어가야 돼요. 그럼 IT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다 테마주예요. 다 테마주. 오늘도 싹 다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일단은 뭐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상장 기업이죠. 중국 상장 기업이 강하고,
그리고 전쟁 이슈로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쪽이 강하기는 한데 뭐 전면전으로 뭐 엄청나게 난리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저 전쟁 이슈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냥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장사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아무 여러분들도 오늘 뭐 저거 전쟁 이슈 때문에 하루 종일 TV 보고 있거나 나 회사 가기 싫어하고 회사 안 가거나 전쟁 났는데 큰일 났네 뭐 이럽니까? 다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출근하고 아무 일 없죠.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전쟁 이슈에 지금 민감하게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초창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이 고점이 되거나 뭐 다음 주가 고점이 되거나 고점 되는 다시 빠질 것 같으니까 그쪽은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쪽보다는 이제 해운주 쪽은 이제 미국의 해운 파업 이슈 때문에 미국장이 또 흔들린 이유 중에 또 그것도 있죠. 해운 파업 이슈 때문에 해서 해운주들이 좀 강세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서부터 이제 대마 관련주도 움직이고 이제 해리스 테마주들이 조금씩 끔찍끔찍 거리는데 계속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도 지금 뭐 해리스 쪽을 뭐 민다라는 얘기가 뭐 기사가 나와 있고 뉴욕 타임즈였나 어디가 그쪽을 더 지지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점점 격차가 그러니까 비등비등했었는데 지금 점점 해리스 쪽으로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조사기관들과 그것들은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면 해리스 쪽이 당선이 되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관련주들이 대통령 된 이후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 나오지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아주 잘 삽니다. 미국은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인가 GDP가 85,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배예요, 4배. 여러분들의 연봉의 4배. 엄청나게 지금 GDP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서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4만 달러에서 갑자기 막 8만 달러,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얘네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제 돈들이 다 미국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미국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다 미국의 다 미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어렵다고 다 연구개발 비용부터 해서 다 줄이고 지금 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미국은 돈들이 남아 돌아서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고 사람들도 인력들도 다 뽑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도, 뭐 중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미국에 다 몰려갔고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술력들과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돈들도 몰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이 좀 장난이 아닌데 얘기를 또 왜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게 될 건데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테마주들이 그 해리스 테마 얘기로 왔군요. 그래서 미국은 돈들이 많아서 해리스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서 정책들이 뭐가 나올지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렇죠? 뭐 그거 말고도 뭐 돈 풀 것들 많겠죠. 어쨌든 뭐 복지 정책으로 돈을 많이 쏟아 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약주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해리스 테마주들은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건데 아직 그렇게 도드라지게 급등한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뭐 5%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1.5% 빠진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나스닥이 못 넘어가면 어디가 타격이 받는지도 이미 얘기해 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내내 못 올라간다 그랬죠. 잘 못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랬는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 다시 얘기하지만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겁먹을 게 없어요. 폭락장 안 나옵니다. 박스권자 아니고 테마 장세니까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못 간다라 그러면 테마로 계속 잡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일정들, 뉴스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거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시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현재 시각 30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 이후로 이번 이란의 대규모 포격 사태에 대해서도 이 양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다소 갈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지 시간으로 1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이란의 공격 사태에 대해서 이란을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한편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마찬가지로 현지 시간 1일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란의 대이스라엘 미사일 공습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해리스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에게 조금 더 승기가 가까워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해리스 관련 테마, 그중에서도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의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 후보 간의 공방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더 해리스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바이오의 주가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3.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890원 선, 어느덧 4,900원 선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우리바이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나요? 월요일 날이었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맞네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바이오를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쪽에서 대장이죠.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고 거래량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지 라인도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는 5%까지 빠졌었어요. 오히려 싸게 사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4%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하실 텐데 일단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마 수익 달성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고요. 오늘도 그 종목 갖고 나온 이유는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이슈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테마의 지금 수혜주이기도 하고 해리스 쪽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양쪽의 수혜주인데 앞에 거래량은 들어와 있고 이제 언제 움직일 거냐. 일단 11월 올 날이 이제 선거날이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말이에요. 움직일 때가 됐고 그다음에 지수도 저는 이제 지수 파악하는 거를 장기로 삼고 있는데 폭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장 가는 거 아닙니다. 박스권장으로 묶어놓고 테마주 장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번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스닥 이번에 넘어갔으면 엔비디아 뭐 시가총액 8천조, 9천조 가는 거고요. 나스닥 폭등 나오고 막 2만 2천 올라가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 나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4천 가고 5천 가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두고 테마 장세가 될 거라는 걸로 그러니까 7월 달서부터 계속 테마주들 위주로 대응하시라고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스닥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나스닥을 묶어놓고 테마주들을 위주로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요 대선 테마주들.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도 움직일 줄 알았는데 태양광이 아직 힘이 없네요. 어쨌든 태양광, 그다음에 해리스 테마의 뭐 대마 관련주, 그다음에 낙태 지지 관련주, 그다음에 메디케어 관련주. 일단 올해 내년에서 계속 이쪽에 이슈가 나올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계속 그쪽으로 돈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바이오 무난하게 일단 차트 모양은 이쁜데 이따가 그럼 오늘은 또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만나볼 텐데요. 저희 매수가 참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23일과 24일 시젠 매수가는 동일하게 25,150원 선에 만나봤는데 나란히 5%의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이틀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해줬고요. 또 9월 25일과 26일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는 각각 2,140원 그리고 2,100원 선에 만나봤는데 각각 0.23% 그리고 1.67%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9월 27일 엑세스바이오 6,420원 저희 매수가 만나봤는데요. 0.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공략주 상황들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볼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장에서의 이 우리바이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바이오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 날 하루죠. 화요일 날 우리나라 국군의 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바이오 잠깐 보고 그다음에 급등명중 종목 보고 그다음에 우리바이오 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차트 너무 이쁘네요. 자, 일단은 목표가 달성은 됐어요. 됐는데 이거 더 가야죠. 더 가는데 근데 이제 원칙이니까 절반은 파시고 8.9% 올라갔다 그러네. 일단 절반은 파시고 4,720원. 별로 올라간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절반은 파시고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미국장이 좋아요. 미국장이 좋아서 뭐 한 많이 빠져봐 일주일 봅니다. 미국장 적게 빠지면 이틀 3일 봐요. 이유는 단순해요. 미국장은 좋기 때문에 미국 GDP 85,000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요. 모든 과학 기술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 몰립니다. 거기다 미국은 원래 깡패 국가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좀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다 미국 가서 다 공장 짓고 있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돈 벌기 너무 좋죠. 왜냐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미국이 또 관세를 또 매긴다니 뭐 4배 매길지 10배 매길지 그러면 그 나라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돈을 풀 거고 돈을 계속 잘 벌 겁니다. 하여튼 돈 잘 버는 미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급락이 안 나오면 관련된 테마주들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나라는 항상 그쪽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미 대선이잖아요. 미 대선이니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안 가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안 가고 하이닉스가 안 가고 IT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는 오늘도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죠. 미국이 지금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폰 16 저조하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나올 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을 봤거든요. 15 사지 뭘 이거 비싼 걸 이거 사냐 그랬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보니까 제가 볼 때 16 좋아 보이거든요. 아이폰 16. 그러니까 기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여기서 넘어가기 싫은 거고 그러면 계속 박스권에서 테마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우리바이오 절반 팔고 나머지는 이제 5,500원을 언제 넘어가느냐 이제 그 게임이에요. 이거 거리 실린 거 봐봐요. 매집 누가 열심히 매집했죠. 이거 미국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주식 매집했겠죠. 미국 주식 더 좋은데 뭐 우리나라 것까지 하겠어요? 시가총액 뭐 2조짜리도 아니고 20조짜리도 아닌데 불과 2천억? 2천억짜리 종목이라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누군가가 매집을 해놓은 것 같은데 뭐 매집한 애가 알아서 올리겠죠. 뭐. 그래서 어떤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대봉LS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빠지고 있고 미국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급락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많이 빠져봐 일주일 본다 그랬죠. 이유는 미국은 울트라 초강, 그쵸? 강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봉LS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부터 계속 팔아라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지금도 부담돼요. 지금 위치가 안 빠지는 거는 위고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데 비중 줄여가지고 갖고 가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뒤로 돌리면 우리바이오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 거래라 이렇게 매집이 돼 있고
거래가 여기 들어와 있고 요거 넘어가기 전이었지가 이때 당시 이거 넘어갈 거라 했잖아요. 비만 치료제 이거 넘어간다. 넘어가더니 83%가 올라가듯이 우리바이오 쪽에서 지금 수익 8%가 아니고 80% 지금보다 10배도 올라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테마주에서는 나와요. 삼성전자에서는 안 나오고 삼성전자는 지금 인력 감축 이 악재가 아마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력 감축 얘기는 왜 나오겠어요? 아, 앞으로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예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뭐 자동화로 가니까 뭐 사람이 필요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려워지겠구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별의별 악재가 막 쏟아집니다. 어떤 악재도 있냐면 지금 중국 기업이 10나노를 성공하고 지금 7나노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견제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싹 피해갔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나라 임직원, 이게 기사 이미 나온 내용들이니까 임직원들이 싹 다 중국으로 가갖고 기술을 다 유출시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5년 정도가 걸리는 그 나노 공정이 한 5년, 그러니까 그거를 나노를 잡는 데만 5년이 걸린다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잡았대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다 빠져나가고 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안 좋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느냐라고 많이 물어본다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안 갈 때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는 건 흔들기가 좋아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기술진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국내에 있는 모든 기술진들이 지금 뭐 중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로 지금 다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힘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근데 미국은 또 기술주들 이제 금리 인하 기술주들 이제 수혜주거든요. 그러면은 제약주 쪽으로 몰리겠죠. 뭐. 자, 한미약품. 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지금 미국이 지금 조정을 살살살 받으니까 그렇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슈로 또 올라가겠죠.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비중만 줄여놓고 양호합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샤페론도 지난주 계속 고점에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얘는 또 가요. 또 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잡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그리고 지금 기술주 악재들이 지금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들이 예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안 좋은 얘기 많았죠.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안 좋은 얘기 많았지만 장이 좋을 때에서는 다 무시하고 올라가요. 근데 장이 그쪽을 이제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아이폰 얘기서부터 삼성전자 인력 감축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좋게 지금 바라보려고 안 좋게 기사들을 막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애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잡주들이 잘 간다는 거예요. 왜? 장이 폭락장이 아니고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우리나라 장은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상승장이라고 얘기해도 무슨 이게 상승장이냐?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승장에 있어요. 저도 움직이는 거 보면 웃기기는 한데 상승장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죠. 상승 트렌드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트렌드, 상승장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박스권처럼 매매하면 돼요. 딱.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돌파가 되는 흐름은 아니니까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잡주가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샤페론도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데 지금 조정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130%나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20-30%는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있다가 내려오면 신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그때 보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많이 팔고 조금 가져가는 분들만 가져가시고 자, 다음은 한국 BNC. 한국 BNC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슈에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 게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면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지겨워요. 좀 지겹습니다. 단점은 좀 지겹게 움직인다는 거. 시가총액은 가벼워요. 이렇게 무겁게 움직일 종목은 아닌데 여기 들어왔던 세력들이
굉장히 좀 느긋느긋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별로 이렇게 급하진 않은 흐름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길게 볼 때는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한국 BNC.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 가서 그렇지.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얘는 플러스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바이오가 튀면 얘가 이제 뒤늦게 튈 겁니다. 얘도 여기 전저점 자리를 일단은 오늘 지켜주기만 하면 되고요. 오늘 양봉 박아놓고 내일은 우리나라 휴장이지만 금요일 날 또 양봉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모양이 아주 이쁜 이중바닥형 완성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바이오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바이오가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얘가 돌파를 쭉 해줘야 오성첨단세제가 여기에서 2,600원으로 이쯤 가면 거의 상한가시 셀 거예요. 이전에도 저렇게 올라갈 때 27%인가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적으면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전에서 수익 났다가 팔고 최근에 다시 들어가라고 했던 종목인데 일단 양호하다는 점. 자, 다음은 현대약품. 이것도 헬스 관련주로 들이고 나서 확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도로 떨어졌죠. 일단 우리바이오랑 오성첨단 소재가 급등을 하면 뒤늦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현대약품이 급등을 하고 나중에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가 쫓아가든지 헬리스테마로 묶여 있으니까 아마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5% 8%는 안 되고 한 25% 이상 올라갔을 때 아마 반응이 올 겁니다. 얘가 25% 올라가든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가 25% 움직이든 그렇게 반응을 줘야 아마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모양들은 비슷비슷하니까 양호합니다. 자, 다음은 명문제약. 얘도 마찬가지 수익이 많이 나서 한번 팔았던 종목인데 근데 얘는 모양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도 모양이 조금 부족해요.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는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다시 팔았던 사람들도 다시 내려오면 관심은 갖되 지금은 얘보다는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현대약품이 좀 더 모양이 안정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났으니까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살까?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4,700원. 4,700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4,700원이면은 지금 4,500원 요 저점 61선 요 자리를 지금 저점이라고 지금 얘네들이 일단은 이걸 누가 올렸겠어요.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기보다는 이거를 드리블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한다고 여기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갔겠죠. 여기가 깨지지 않고 눌리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튀면서 이걸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세지는 거죠. 대봉에르스처럼 샤페론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왔던 애들이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쟤네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털어버리겠다고 이제 흔들 때 싸게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우리바이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 매수가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친구 또 오늘 나와줄 줄 알았습니다. LG 이노텍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요 23만 7천 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애플이 아이폰 SE 4세대를 내년 초에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들려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 새로운 신작을 발표를 한다는 게 그간 아이폰 16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약간의 이런 실망감을 반영하는 그런 애플의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LG 이노텍 약 4%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20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매수가를 수복할 수 있는 기회 언제쯤 찾아와 줄까요? 자, 지금 아이폰이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제 미국 얘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안 좋게 받아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이폰 16, 뭐 저는 잘 나왔다고 보는데 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IT 대형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만약에 폭등이 나왔다. 근데 폭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폭등이 나오려면은 뭐 전쟁도 끝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이폰도 엄청나게 잘 팔려야 될 거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감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엄청나게 뽑아야 되는데 대규모 사람들을 뭐 뽑는다든지 뭐 그런 호재거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저래 지금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IT주들이 힘을 못 내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너무 넘어가서 그래요. 나스닥이 넘어갈 때 반등을 그때서는 꿈을 꾸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여기 정고점이 있죠. 여기를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지금 모양을 봐서는 당장 넘어갈 느낌보다는 살살살 밀리면서 일단 2, 3일 정도 밀리면 여기 61선 지지 라인을 깰까 말까 고민할 거고 많이 깨지면 전저점 라인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얘도 별 힘을 못 쓸 겁니다. 전저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 전저점 여기 있으니까 뭐 많이 빠져봐야 10% 정도 더 빠지겠네요. 아니네. 뭐 비슷비슷하죠. 한 13%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자리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는 건 좀 오바고 어차피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봤자 빠집니다. 제가 볼 땐 빠져요. 미국장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나져가면 언젠가는 아이폰 그 다음은 한 2년 뒤에는 17 나오겠죠. 1년 정도면 17 나오겠죠. 18도 나올 거고 2년 정도 지나면 17, 18, 19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인공지능도 탑재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아이폰이 갑자기 또 인기가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 사람들도 계속 아이폰 그것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또 바꿔야 될 거고 언젠가는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 IT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의 분위기는 안 나오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고생을 하고 참으시고 기다려야죠 뭐. 기다리세요.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일단 전저점 찍고 뭐 아이폰 17 1년 기다릴 거 아니고요.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23만 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지금은 18만 원, 19만 원으로 밀릴지 안 밀릴지 일단 관찰이 필요한 자리. 저점은 안 깨질 거고 시간이 기다리면 23만 원, 24만 원 회복하면서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튜브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우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료주가 오늘 크게 급등을 장 초반 보였었죠. 매수가가 31,65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6,600원 선에 거래 중인 우성. 최소 2년에서 3년가량 장기 보유하신 종목입니다.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요. 이 2022년 2분기였죠.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이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손실을 줄여서 정리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명쾌한 SOS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전쟁 이슈로 이쪽 사료 곡물 관련주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음식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배추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달걀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난리를 지금. 일단 그래요. 지금 뭐 이슈들이 음식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아마 그거에 좀 반응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로 움직였던 지금 어디야 저거 흥구석유라든지 그 유가 관련주들은 제 예상대로 아침에 고점이 돼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로는 시장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돼서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건데 음식 업종들 최근에 움직임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지 물리신 자리에서 한 3, 4년 됐는데 이 정도까지 물렸으면 올 겨울에 다시 또 돼지열병 얘기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음식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트 가면은 작년하고 뭐 작년이 뭡니까? 일주일마다 가격이 막 바뀌죠. 한 달 뒤에는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2달 뒤에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다들 이제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먹거리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먹거리를 먹는 그 동물, 그러니까 닭이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사료도 가격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계속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것 같고 돼지열병 이슈도 다시 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3만 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만 원은 넘어갈 거는 보입니다. 2만 원은 넘어갈 건데 잘 가면 3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일단 2만 원 넘어갈 때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올 겨울에는 분명히 또 돼지열병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아마 여러분들 또 밥상 물가들을 들락날락 고공행진으로 또 뛰어 올리면서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좀 계란, 달걀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모든 게 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상황이 대충 봐도 그냥 보여요. 그래서 올 겨울 또 지나가면 또 내년 되면 또 물가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올 겨울은 한번 내비로 두자. 원래 돼지열병 이슈가 3월까지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에서 손절을 하든 수익 실현을 하든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디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2,0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종목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64% 내려가게 되면서 12,0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또 22년 5월에 액면 병합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매수를 하신 종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상담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원래 이름이 이거였나요? 자, 차트를 볼게요. 42,000원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장을 마무리를 꼭지를 칠 때쯤 그때에서 물려서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요래 돼버린 거죠. 74% 마이너스. 뭐 그때 당시 많이 올라갔던 제약주들도 저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저 정도 빠졌을 거고요. 2차 전지도 저 정도 빠졌죠.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떨어진 흐름에서 나온 흐름이니까 또 얘기하자면 미국 주식은 똑같이 빠졌지만 걔네들은 다 올라갔고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데 42,000원. 뭐 이미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알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카카오 네이버도 다들 수익으로 바뀐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벌써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손절할까 말까 이미 고점에 물린 사람,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이야 상관없죠. 뭐 20만 원, 18만 원, 17만 원 물린 사람이 뭔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물린 것과 똑같은 건데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분도 거의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제가 뭐 잘 봐준다고 뭐 이거 5만 원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지금은 2만 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일단 요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만 원도 되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현재 자리에서 한 80% 가야 됩니다.
2만 원 넘어가려면 한 7, 80%가 올라가야 2만 원을 가는데 17,000원, 18,000원. 손절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 17,000원, 18,000원에서 박스권 대행이니까 거기서 끊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샀다가 매매하면 되지만 너무 단가가 높으니까 일단 2만 원을 올해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세요.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안 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가총액 1,700억에 기관들은 사다가 물렸고 이게 이제 인터파크라 그러네요. 이게 지금 온라인 쇼핑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또 압니까? 누군가가 또 손정희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인수할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죠. 일단 2만 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를 하고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어느 천년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 국내 알리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알리 때문에 죄다 지금 적자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유통업들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알리가 인수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뭔가 얘기가 나와야 이게 2만 원으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코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셀의 모회사죠. 매수가가 1,659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약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주가를 보니까 지난달 23일 바닥을 터치하고 27일 종가 기준으로 약 10%가량 반등 나와줬는데요. 이 좀 문제가 이날을 포함해서 외인이 이틀간 40만 주의 매도 흐름 이어갔고요. 이를 개인이 흡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에스원의 차트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자,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왔다가 여기를 뚫고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저점이 깨지고 일로 밀려 내려갔죠. 그럼 이제 전저점을 지지하고 이제 반등 주고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서 살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깨 내려가면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얘가 이슈가 원래부터 많았던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는 잘 안 망합니다, 회사가.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 1000억 이렇게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거래 정지 상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빌 언덕. 그래서 실적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실적도 애매하네요. 그래도 당장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적자, 흑자, 적자니까 1,659원에 16%. 그러니까 딱 그 자리가 이제 여기 전저점 지지가 됐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깨졌을 때서는 손절을 단행을 하거나 이렇게 반등 줄 때 도망 나오거나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당장 뭐 상패를 당하려면 적자 이렇게 연속 4년, 5년 이렇게 적자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좀 위험해 보여요. 과거서부터 테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래 작전주들이 확실하게 하는 건 없는데 여기저기에 다 문어발식으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시가총액도 작고 딱 그런 사이즈라서 요것이 다시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전저점 자리에서 이제 좀 들어주는 흐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저점 깨진다고 추가하면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들어주면 이제 수익 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수익 나기도 전에 저라면 1,500원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전략으로. 왜냐면 여기를 못 넘어가면 또 크게 빠져요. 이번에 들어줄 때 못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원래 시끌시끌했던 종목이라서 하여튼 여기 전저점이 깨지면 안 좋아요.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들어줬다가 다음에 전저점 깨지고 밑으로 뭐 이제 400원, 200원 내려가게 되면 뭐가 안 좋으니까 200원 내려가겠죠.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 그러니까 한번 들어줄 타이밍은 됐어요. 올해 들어주면 일단 안전을 위해서 시가총액 좀 큰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실적이 좀 안전하게 되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이 조정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센 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2, 3일 만에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 조정 받을 때 우리나라 또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또 좋으니까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매매 등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금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어떤 내용들 있었을지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이 미국 시장의 조정 영향으로 오늘 여전히 하락세 보이고 있는 양대 지수. 이어서 박스권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지난 표적 종목과 이어서 우리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이 하루 더 휴장이 남아있죠. 이 휴장 이후에 다시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